예, 안녕하십니까.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윤창호법 위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또 이 부분 때문에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예, 안타까운 사고였죠. 2018년도 정도에 22세였던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좀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은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따서 도로교통법상에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분에 한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렇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 같은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이제 그 5월에 위헌 판결이 나긴 났는데, 개정이 되고 나서 실무상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횟수로 음주운전을 1회, 2회, 3회, 4회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1회, 2회까지는 통상 벌금, 3회째 정식 재판을 가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1회 벌금, 2회 바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간다는 말은 단순하게 벌금 낸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회째부터 검사가 2년 구형, 판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형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죠. 2회부터. 이게 실무상 나타난 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2회부터 한 사람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갑작스럽게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것이 너무 과하다, 무조건적으로 2회 이상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되었고, 그것이 올해 5월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왜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위헌 판결이 되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법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회 이상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럼 처벌 못하느냐? 그게 아니죠. 원래부터 가중처벌하지 않고 원래부터 처벌하고 있던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시 하느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분들은 전부 다 검사 또는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그 위헌 법률된 조항을 다 빼고 기존의 법률로 다 조항을 바꾼 다음에 그 조항으로 심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그 윤창호법을 통해서 가중처벌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알아서 재판을 다시 열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다시 재심을 열어줍니다. 무조건 열어줍니다, 일단은. 예, 왜냐하면 법률에 그것이 재심 사유로 규정됐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확정 판결 이미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재심을 받아줍니다. 그럼 다시 재심이 열립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는 무조건 2번 이상 가중처벌하는 것이 과하다 해서 위헌됐기 때문에 재심 청구하게 되면 무조건 뭔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는 하는 생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헌 판결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상 해보게 되면 어떤 경우냐, 상당 부분은 거의 그대로 종전의 그 판결이 다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심사는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종전 법률에 따라서 하더라도 당신에게 처해진 형이 타당하다라고 똑같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재심 청구를 할지 말지를 먼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비슷하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지나치게 좀 과한 판결을 받은 것 같다, 아니면 좀 애매하다, 실형과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약간 굉장히 좀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있었다, 집행유예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다,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 사이에 내가 이번에 2번째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난 여러 가지 봤을 때 벌금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었는데, 이런 애매한 경우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사사고를 낸다거나 수치가 너무 높다거나 선처받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재심을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충분하게 2번 정도 했을 때 또는 3번 했을 때 이 조항이 아니면 나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다거나 아니면 실형을 좀 낮게 받는다거나 또는 집행유예 받으신 분 같은 경우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재심 청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심 청구를 해도 소위 말해서 밑자의 본전 예외 악화는 안 되거든요. 더 과중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에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나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심 청구를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본다. 그렇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하게 되면은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과연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또 변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창호법 위원에 따라서 실무상 어떻게 결론이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심 청구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했을 때의 결론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과정,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어필이 안 됐다 라고 하셨을 때는 재심 청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를 마치고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